한마디로 이번 스트레스 DSR 정부가 9월부터 단순 2단계가 아니라 스트레스 플러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대출 받지 말라는 거죠, 결국. 사지 마라. 정책 상품들 있잖아요. 네.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이것도 또 규제를 해요. 네.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아, 도대체 정책의 목적이 뭐지? 그냥 집값만 잡아버리면 되나? 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 갈증, 오늘도 경제살롱에서 지식 한잔 하고 가시죠. 어서 오세요. 진행자 배우 박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특히나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규제와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그렇듯이 네. 밝습니다. 그럼요. 우리라도 네. 밝아야죠. 우리라도 밝아야죠. 네네. 자, 소장님 뵈면 참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밝아지는데 최근에 나왔던 규제, 이 정책 변화 얘기를 들으면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서 다음 달인 9월 1일부터 이 미루고 있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여러 혼란들이 계속해서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수요자들, 뭐 저희 지금 PD님들도 한 3분 정도가 네네. 집을 못 산다. 네, 차라리 연봉을 더 올려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트레스 DSR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먼저 DSR.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DSR 이런 얘기들이 잘 나오는데 이게 뭐 총 부채 원리 상환 뭐 어쩌고 뭔지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단 말이죠. 네. 이거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이름만 들어도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또 스트레스가 하나 더 붙었는데. 이게 DS가 더블 스트레스 아닌가요? 더블 스트레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대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네.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LTV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LTV, 담보대출 인정 비율. 그러면 내 집값이 10억 원이에요. 그러면 너 얼마 대출 받고 싶어? 네. 저 한 70% 집값의 70% 받고 싶은데요. LTV가 70%입니다. 집값의 한도 내로. 집값이 기준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70% 받고 싶습니다. 안 돼. 법적으로 40%만 받게 되어 있어. LTV가 라고 하면 40이다. 네. 나는 집이 10억이라도 나는 7억을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됨에도 4억밖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기본적으로 LTV고요. 네. 처음에는 LTV 규제를 하다가 나중에 추가됩니다. 이제 DTI라는 규제가 나옵니다. 네네네. DTI가 이제 DSR하고 좀 비슷한 규제이기도 한데요. 네. 어떻게 되냐면 집은 있는데 대출을 4억, 5억 LTV 한도 내로 해주다 보니 가만히 보니까 너 돈 없잖아. 너 돈 안 갚으면 이자하고 원금 안 갚으면 은행은 부실이 되는 거 아니야? 너 소득을 좀 봐야 되겠어. 네, 너 소득 네. 대비 우리가 집값을 빌려줄게 해서 연소득 대비 너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봅니다. 그러면 40% DTI를 40%로 잡아버리게 되면 내가 연봉이 1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1억이면 너가 1년에 4천만 원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4천만 원 넘어가면 안 돼라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DTI인데 그건 DSR하고 비슷하죠. 소득 기준이 되는 거죠. 소득 기준은 네, 똑같은데 DTI는 뭐가 다르냐면 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A라는 집을 살 때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도 있고 뭐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대출들이 많은데 네. DTI는 다른 대출들은 이자만 보고 살려는 집만 원금과 이자를 함께 봅니다. 근데 자 이게 보니까 왜 집만 사려는 집만 원금과 이자를 봐? 다른 대출들 A, B, C, D 집은 이자만 봐서 안 되지. 원금 다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DSR은 원금과 이자를 다 합칩니다. 다 합쳐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그래서 네.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DTI보다는 DSR이 강해지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지금 DSR이 우리가 40% 적용이 되고 있는데 또 가만히 보니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보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 좀 더 규제를 할 게 뭐가 있을까? 대출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여러 봉투들을 꺼내면서 어떤 카드가 있나 찾는 거군요. 자꾸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네. 이거 어떻게 좀 안전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왜 자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온 카드가 이제 스트레스가 하나 더 붙습니다. 자, 더 붙는데 네. 원리금이라고 했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갚아야 될 돈
연수입 대비 원금과 이자로 계산을 하는데 네네.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10년 그렇죠. 갚는 것보다 40년 갚으면 그렇죠. 한 달에 내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네. 돈이 줄어드는 것만큼 내는 돈이 줄어들면 한도가 늘어날 수가 있으니 그렇죠.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금리를 내리면 되잖아요. 네. 내 마음대로 내릴 수는 없으나 그렇죠. 은행이 금리를 내려주게 되면 저금리가 되면 많이 받을 수가 그렇죠. 있고 같은 연봉이라도 네. 스트레스 DSR은 야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저금리지만 2022년처럼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스트레스 금리, 가상 금리를 더 붙일게. 한도를 더 줄여버릴 거야. 라는 게 스트레스 DSR입니다.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입니다. 오네요. 그러면 네. 바로 많이 올리게 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네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1단계가 6월까지였고요. 네. 6월까지 0.3에서 0.4% 살짝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붙이는 게 되는 거죠. 0.3에서 4를. 가상 금리를 더 붙이게 네. 됩니다. 원래 이제 6월까지였고요. 7월부터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예정이었는데 한 7월을 며칠 앞두고 6월 말 정도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안 하겠다. 연기. 2달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네네네. 저도 지금도 저는 의아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5월부터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네. 5월, 6월, 7월 올라가는데 6월 말에 갑자기 안 하겠다고? 2달 연기하겠다고? 보통 우리가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규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규제를 안 한대요. 2달 연기한대요.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물론이죠. 마지막 기회다. 네. 또 하나는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나? 그렇지 안 할 수도 있겠다. 왜 규제를 안 하지? 이게 뒤집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이거 들 수도 서민들 있죠. 입장에서는 야 규제를 해서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집값이 올라가는데 안 하고 2달 연기한다고? 야 이건 뭐지? 집값 올리려고 작정을 했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7월부터 집값이 또 급등을 합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2달 연기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금감원에 가서도 간담회 할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 해가지고 그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큰 효과는 없어요. 네. 그래서 2달 연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연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지 9월부터 이제 2단계가 시행을 해야 되죠. 네네. 여기서 안 하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진짜 이 정부는 규제 안 하는구나 라고 돼버리는데 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9월부터 하긴 하는데 이제 한술 더 뜹니다. 갑자기 태세 전환 더 하겠다. 원래 2단계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 가상 금리를 더 붙이겠다는 건가요? 더 붙이겠다는 겁니다. 수도권만. 이게 이번에 나온 대책의 핵심입니다. 수도권만 더 붙이는데 네. 현재는 0.3에서 0.4% 정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9월부터는 비수도권, 지방은 0.7에서 0.8%가 적용이 되고요. 네네, 2단계. 0.7, 0.8% 포인트가 올라가는데 수도권은 1.2% 더 올리겠다. 야 받지 마. 수도권에 너 하지 마. 대출 받지 마 이거네.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연봉 5천만 원인 분이 4% 이제 금리 상품을 40년 상환으로 빌리게 되면 3억 7,700만 원 정도 대출이 나왔고, 네. 9월부터 얼마가 줄어드냐면 지방은 2천만 원 정도 한도가 줄어들고, 네. 수도권은 4,500만 원 정도 한도가 줄어들고. 와 4,500만 원 정도. 네. 3억 7,700에서 4,500 줄어드니까.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한도가 줄어드네? 그러면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그럼요.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이 흔들립니다. 멘탈이 나가는 게 갑자기 이게 태세 전환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6월 말만 하더라도 하려는 걸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또 더 하려는 걸 더 강화해 버리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지? 그러네요. 집값 안 잡는 줄 알았는데 잡으려고 의지가 있네? 한술 더 뜹니다. 여기서 집값이 안 잡히면 규제 더 하겠다. 뭐 규제 지역 지정도 하겠다라는 무서운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스트레스 DSR 정부가 9월부터 단순 2단계가 아니라 스트레스 플러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그널이 있어요. 정부가 이제 태세 전환했습니다. 네. 규제하겠다. 집값 올라가는데 그동안에는 뭘 했다? 우리 88 대책 기억하시잖아요. 네네네. 공급 늘리겠다. 맞아요. 공급을 늘려서 집값 안정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정부가. 안 된다. 안 되는구나. 공급 늘려서 될 일이 아니야. 당연히 안 되죠. 왜? 우리는
우리 무주택자들은 지금 집을 사야 돼. 그럼요. 근데 공급 늘리면 언제 집이 올라가는데 5년, 7년, 8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10년 후에 뭐 네. 그린벨트를 푼대. 언제? 네, 그렇죠. 뭐 2025년 6년에 푼대. 푼다고 집이 그냥 뚝 떨어지나요? 그러면 한 15년 걸리는 거죠. 집 나오기까지. 10년, 최소 10년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이야 나는 지금 내년에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를 궁금하는데 그린벨트 풀고 정비사업 풀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주겠다? 약발이 안 먹히죠. 88 대책 아마 대다수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자들이고 전문가들이고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기억 못 하실 걸요. 내용이 뭐였지? 그린벨트 푸는 것까지 기억하나? 그렇죠. 저희 또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그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돼. 이제 규제, 수요 억제로 가야겠다라고 지금 방향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거는 중요한 저는 시그널이다. 네. 전환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이게 스트레스 DSR이 아니라 거의 쇼킹 DSR 같은 느낌이 그렇죠. 좀 있네요. 굉장히 충격이 좀 있네요. 시장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네. 이 시그널은 여기서 집값 계속 올라? 그러면 우리 더 무섭게 대출 규제 더 해버릴 거야. 네. 규제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다시 지정해버릴 거야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참 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야죠. 집값이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 뭐 집 한 채에 예를 들어 어느 시점인가 우리 자녀들 시점에는 서울 아파트 값이 뭐 120억이다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규제는 해야 되는데 뭔가 현실성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약간 또 기시감 있는 정책들이잖아요. 이게 전 정권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던 정책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일관성이 없고요. 네. 일관성이 없고 전 정권하고 이제 잠깐 비교를 해보면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데 순서 방법만 달라요. 카드는 똑같아요. 네. 가지고 있는 카드가 똑같은데 이 밑에 있는 카드를 먼저 쓰느냐 위에 있는 카드를 쓰느냐인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수요 억제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양도세, 중과세, 대출 규제 이런 걸 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집값이 2017년, 18년 열심히 규제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 어떻게 해야 되지?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공급 늘려야 돼요. 공급을 늘린다는 게 참 좋은 얘기거든요. 왜? 공급은 우리 잘못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권권 전전 정권부터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잘못은 아니야. 우리 공급 늘릴게.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뭐라 하지 말아줘. 해서 3기 신도시가 나왔고요. 네.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그 카드를 가지고 옵니다. 네. 공급이 부족하잖아. 우리 공급 늘릴 테니까 마음 놓고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이 되죠. 지금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다시 반대로 공급에서 안 먹히니까 이제 또 수요 억제로 다시 회귀하는 정책. 어쨌거나 이 같은 책을 좀 책이죠. 보고 있네. 그러니까 페이지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너 몇 페이지 볼래? 나 1페이지부터 그렇지. 볼래. 나는 뒤에서부터 볼래. 지금 그 약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정권 정말. 내에서도 또 저는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 뭐가 나왔나요? 특례 보금자리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야, 빚내서 집 좀 사. 맞아요.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 주거 12,000 세대 지금 계약도 안 되고 있잖아. 맞아요. 네. 제발 좀 해. 집 좀 사줘라고 해서 다른 규제를 풀어주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 왜? 또 미분양이 너무 많이 생기면 그렇죠. 안 되니까 특례보금자리라는 대출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거 얘기 많이 했죠. 굳이 특례보금자리를 안 풀어줘도 됐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주게 되면 가계부채가 일단 늘어나게 되고요. 또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또 사게 된단 말이에요. 네. 올해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또 합니다. 한 30조 원 이상 네. 돈이 풀리는데 지금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물론 다주택자들은 아닙니다. 무주택자 실수요자한테 대상입니다만 하다가 갑자기 9월부터 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하니 사람들은 어리둥절 이게 아니 내가 빚내서 집 좀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지 말라고 네. 지금 8월에 빨리 사야 되는 거야. 지금 아마 우왕좌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게요. 이 결국은 어쨌거나 스트레스 DSR이 9월로 이제 시행이 될 것이고 당연히 되죠. 거기에다가 가상 금리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붙는다는 것은 대출 받지 말라는 거죠, 결국. 사지 마라. 사지 말라는 거군요. 사야 될 사람들도 사지 마라. 실수요자들조차도 사지 마라는 시그널을 그러니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게 다주택자들이 안 사는 거는 또 맞잖아요. 투기를 하면 안 되는데 네네. 무주택자가 돈 있으면 대출 안 받죠. 그렇죠. 돈이 부족하니까 저리 대출이라도 받아서 사겠다는 건데 네. 그마저도 막아버리게 되고 더 열받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열받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정책 상품들 있잖아요. 네.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은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한테 정부가 정책적으로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네, 디딤돌 대출. 집 네. 살 때는
디딤돌 대출, 전세에 사시는 분들은 버팀목 대출, 버텨라고 디딤을 받아서 집 사라라는 건데 이것도 또 규제를 해요. 네.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보호해야 되고 돈이 부족한 분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저리 대출을 해줘서 네. 보호해주는 상품까지도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아 도대체 정책의 목적이 뭐지? 그냥 집값만 잡아버리면 되나? 너무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좀 열을 좀 냈습니다. 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저희 이제 PD님 중에 한 분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네. 집을 구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빌라에 관한 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트라우마 있죠. 그러니까 빌라는 최대한 지양을 하고 싶은데 맞아요. 아파트를 들어가자니 여러 규제 정책들이 나온다고 하고 결국은 이러한 규제들이 집값을 막는 역할도 하겠지만 실수요자들이 결국 그걸 떠안아야 되는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으로 좀 귀결이 되지는 않을까요? 되죠. 이게 문제죠.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집 사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내가 두 채,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산다. 더 사게 되면 취득세도 중과세 맞고요. 네. 여러 가지 뭐 굳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출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여유 있는 상황인데 무주택자들은 가만히 보니 한 4월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네. 뭐 집값이 크게 안 오르니까 내가 돈을 더 모아서 누가 대출 받고 싶습니까? 그럼요. 모아서 내 집 마련 이제 계획을 좀 세워야지. 청약을 할까? 아니면 기존 집을 더 모아서 살까? 계획을 짜고 있는데 5월부터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시작했죠 갑자기. 이건 뭐지? 거래량 증가하고. 트라우마가 살아나. 네. 2021년의 트라우마. 이러다가 또 폭등하게 되면 나는 놓치고 기회. 영원히 내 집 마련 못 하게 되고 내 친구는 집 샀다고 고기 사주는데 난 또 그걸 얻어 먹어야 되나? 네. 굉장히 열받게 되죠. 그래서 실 경험이신가요? 제가 그런 사연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상담하다 보면 2020년, 2021년에 연끌하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자 방송을 보면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뭐 박재민 배우도 그렇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샀다, 빌딩을 샀다, 열받지 않습니다. 네네네.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유재석 씨가 뭐 논현동에 무슨 고급 주택을 그렇죠. 샀대. 네. 아니 뭐 능력이 있으니까 샀겠지.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우리가 영향받는 거는 누구? 친구, 그렇지. 형제, 그렇지. 직장 동료. 네. 직장 동료가 커피 한 잔 먹고 있는데 갑자기 뭐 집을 샀는데 몇 억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와 내가 쟤보다 입사도 빨리 하고 직책도 더 높은데 맞아요. 갑자기 이게 위축이 되면서 모든 멘탈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게 문제거든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 수요자들이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5월부터 지금 거래량 6월, 7월 거래량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었죠. 6월, 7월 폭발하고 있는데 대출 받지 말라고? 그럼 나는 무슨 수로? 그렇지. 이게 집을 살 때는 구매 욕구가 있고 구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욕구가 생기게 되면 이제 구매 능력을 따지게 되는데 네. 지금 욕구는 막 생기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고 하는데 구매 능력을 정부가 이제 규제를 죄는 거죠. 이렇게. 죄버립니다. 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불안해 죽겠는데 대출도 못 받게 되고 나는 무슨 수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지?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여기서 집값이 계속 안정되면 괜찮은데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다음에 또 언제 살까? 그렇지. 마음 먹었을 때 집 사야 되거든요. 네. 물론 집값이 지금부터 계속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세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올라가다가 또 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조정이 되면 집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떨어질 때는 집 못 사거든요. 그렇죠. 떨어지는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럼 마음 먹었을 때 사고 잘 살다 보면 10년 후에 또 올라가 있는 게 네. 우리 실수요자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인데 그 길을 막아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네. 저는 정책 방향성은 무주택자들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가급적이면 못 사게 해야 된다. 다주택자들은 본인 돈으로 대출 안 받고 본인 돈으로 열채를 사서 뭐 월세를 넣는다, 임대 수익을 얻는다. 이거는 바람직하죠. 네네네. 근데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전세도 이제 무이자 대출과 같은 개념이기 네.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끼고 무자본 갭 투자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아서 임대 사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게 원론적인 정책 방향성인데 매번 지난 정부도 그렇고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요, 이전 정부도 그렇고요. 집값 오르면 부랴부랴 막 규제를 하고 집값 떨어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막 풀어버리게 되니까 이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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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money, money.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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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뭐니 뭐니 누가 뭐라 해도